자, 여기 통합문서 1로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 보통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그걸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꼴을 우리는 탭이라고 합니다. 탭. 이 특정 탭을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도 클릭 그러면 그 해당 탭이 좀 밝게 나타나고 새로운 영역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이 구조를 리본 메뉴라고 표현하고요. 자, 특정 탭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영역 리본 메뉴. 그 다음 리본 메뉴 영역 앞에 보시면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선이라고 해서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이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 그리고 그룹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 이제 뭡니까? 실행을 시키는 우리가 뭘 실행한다 그러죠? 프로그램 상에서 앱 상에서 명령을 실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명 명령 단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릭을 해서 명령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뭐 어떤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화면에 대한 용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오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역상 같은 형태로 생긴 이런 꼴, 이걸 우리는 수업 중에 제가 목록 단추라고 할 겁니다. 명령 목록 단추라고 표현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쪽에 가면 명령 실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 단추들만 이렇게 간단히 모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모음. 컴퓨터 책자를 많이 보시다 보면 도구모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령들의 모음을 우리는 도구모음이라고 합니다. 명령 실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명령들이 모여져 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보시면 준비라고 되어져 있는 요 영역, 뭐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되는 영역, 여기를 우리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상태 표시줄 우측편에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는 인쇄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인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기본 보기라고 합니다. 기본 보기. 그래서 여기 이 세 개의 단추를 모아서 보기 전환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단추가 보일 거고요. 플러스 단추가 보일 거고 클릭을 하시면 화면 배율이 줄어듭니다. 10% 플러스 확대 단추라고 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띠 모양으로 확대는 최대 400%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뭔가 움직이죠. 선을 따라 요 확대 축소 단추에서 요게 슬라이서가 됩니다. 확대 축소 슬라이서 클릭 드래그 방식. 그래서 요 단추들의 모음을 하면 확대 축소 도구 모음이라고 할게요. 다음 그 위쪽에 보면 요거 막대 모양 생긴 거 있죠? 위쪽 오른쪽 옆면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동 막대라고 합니다. 스크롤 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다음 흰색 바탕에 회색 선들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구분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자그마한 흰색 사각형들을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셀. 지난주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겹지만 좀 들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셀을 선택하실 때 마우스로 클릭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초록색 띠 모양이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걸 우리는 셀 포인트라고 합니다. 셀 포인트. 그 다음 셀은 한 개를 의미한다면 두 개 이상의 셀을 셀 범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크말이라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보통 또 다른 표현은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셀 범위, 영역. 그 다음 이런 영역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마우스 드래그, 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키를 조합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특정 셀을 하나 선택, 셀 포인트. 그 다음에 왼쪽 Shift 키 누릅니다. 그리고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클릭. 이렇게. 범위 해제는 뭐 아무 곳이나 클릭, 아무 셀이나 클릭, 임의의 셀 클릭.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임의의 셀을 선택,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부터 Shift 키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클릭. 그 다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세 군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 군데를. 그때는 컨트롤 키 이용합니다. 자,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지 마세요. 자, 먼저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요걸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제는 안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임의의 셀이나 셀 범위를 선택,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다. 클릭. 자, 이번에는 요 이제 셀 범위보다 조금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상단에 보면 알파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역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열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열머리글 영역. 마우스 지금 흰색 십자가 포인트일 상태일 때, 이 십자가 상태일 때 셀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열머리글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포인트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 선택기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일명 한 줄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줄. 이걸 우리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칸. 이 영역을 이런 엑셀에서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칸. 그 다음 1부터 좌측 회색 영역에 보시면 1부터 일식 증가하는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번호를 우리는 1년 번호라고 합니다. 1년 번호. 1년 번호가 표시되어져 있는 이 영역을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행머리글. 행머리글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여기도 선택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택기 포인트가.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줄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엑셀에 오면 이걸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래서 여러 개의 행과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 드래그 각각의 머리글 영역에서, 그 다음에 Shift 키 하나 선택, Shift 키 임의의 열 선택,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임의의 열을 하나 선택하시고
한 개 이상의 열을 선택해서 왼쪽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행과 똑같이 행머리끝 상태에서 드래그. 그 다음에 요 동작과 같은 게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Shift 키. 그다음 드문드문 행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먼저 컨트롤 키 Shift 키 먼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한 개나 한 개 이상을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먼저 한 개를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이 교차하는 요 부분, 단추, 우리가 모두 선택 단추라고 그러고요. 이 모두 선택 단추를 클릭을 하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화면상에 모든 셀이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시트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열이나 행이나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다르게 쓴 이유는 아까 화면 비율을 이렇게 줄이죠. 10%가 줄여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개의 셀이 있는지. 그래서 행과 열, 시트 선택은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시트. 그 다음에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죠.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시트,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쯤 이렇게 선택해 놓은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각각의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존재합니다. 시트 이름, 시트 1이라고. 시트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여기를, 이 구조를 시트 탭이라고 그러고요. 시트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이 구조를, 그 다음에 요 앞에 지금은 시트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아마 특정 파일을 열면 나타날 거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합니다. 시트의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는 단추입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사용의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 엑셀은 자 이런 시트들이 모여서 시트가 모여서 하나의 엑셀 파일을 완성합니다. 엑셀 파일을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기본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XX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자료에서 엑셀 파일이라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공식 명칭은 통합 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트 안에 이런 자료들이, 셀상의 자료들이 나열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시트상의 자료가 나열되지 않는 내용물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통합 문서라고 했으니까 뭐 문서 작업할 때 그림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 하죠. 그 다음에 엑셀은 차트 작업합니다. 이런 내용물들은 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그림 개체, 도형 개체, 차트 개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글 프로그램 아시죠? 그 다음에 MS 워드라는 프로그램도 아시죠? 이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이죠. 문서 편집기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 라고 표현합니다. 분류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죠? 문서 편집기, 문서 편집 프로그램. 영어 단어로 바꾸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스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뭐 한글이나 MS 워드.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엑셀 조금 전에 다루고 오신 분들. 자, 엑셀을 배웠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엑셀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 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뭐? 이게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중에 스프레드시트 계산 프로그램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는 영어 오늘 3번이나 보신 거 알고 계세요? 두서너 번 보셨죠? 어디서? 아까 제가 과목 소개할 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스프레드시트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 수업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엑셀이라고 해석하세요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깨끗한 공간에다가 작업을 하고 나면 잠깐만요.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존재했던 것처럼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셀의 이름, 셀 주소라고 합니다. 셀의 이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선택되어져 있는 셀이 G10이라고 있습니다. 열머리글을 먼저 읽고 행머리글을 읽습니다. G10이라는 표시가 제 화면 기준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 그 옆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마찬가지로 열머리글을 적고 행머리글을 적습니다. 물론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런 셀 하나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셀 범위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셀 범위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땡땡 콜론을 넣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A1부터 B 셀까지 약속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 이런 깨끗한 공간에 작업을 했죠. 그리고 파일을 뭐 저장하셔야 되죠.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명령 실행은 뭐 잘 알다시피 방금 리본 메뉴의 명령은 클릭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보통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거든요.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합니다. 일명 통상적으로 우리 단축 메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메뉴를 바로 가기 메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옆에 부수적으로 따라 나온 녀석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합니다. 미니 도구모음. 요 구조를 미니 도구모음. 그 다음 가장 명령 실행이 빠른 게 뭡니까? 일명 단축키라고 하는 거. 시험에서의 공식 명칭, 모든 엑셀의 자료에서 공식 명칭이 바로 가기 키라고 합니다. 바로 가기 단축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 알고 계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저장 단축키 컨트롤 S고
명령적으로 여기 컨트롤 S 그 다음에 파일 탭은 백 클릭하면 보실래요? 파일 탭은 다른 탭과 좀 다르게 파일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나타나고요. 이건 이제 백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 다시 뒤로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리본 메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이라는 메뉴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저장 그러면 찾아보기 저장의 위치 찾아보기 문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본 폴더는 여기입니다. 문서 폴더에 있는 2011년 카마리가 월수의 특정 위치에다가 특정한 파일명을 주고 그러면 기본 이름이었던 통합문서 1이 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건 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장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죠.